민주당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경제가 위기였을 때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4월 첫 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놓고 보면은요, 일자리가 아주 잘 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밑에 주황색으로 나온 부분, 정부 부분이 미국 경제에서 정부분이 일자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분야별로 놓고 보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정부가 올 3월에 7만 1,000개 늘었고요. 2월에도 6만 3천 개 맨 밑에입니다. 세대 6만 개. 꾸준히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를 위한 일자리들, 그러니까 교육, 보건, 헬스케어, 보조 이런 쪽들에서 일자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우리가 칩스컵에 의해서 반도체 보조금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의 안전판, 그런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이든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역으로 나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빨간색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 같은 경우는 이미 예고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그렇게 앞으로 극단적이지가 않다로 하게 되면은 완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현재로서의 예측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젯밤에 미국 FRDA 파월 의장이 원래 올해 2%까지 물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금리를 한 4번쯤 내린다고 했어요. 3.7을 할 때 평균이 이렇게 봤는데요. 총선을 치르는 기간 중에 이게 1.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 원화 환율은 약세가 됩니다. 약세가 돼서 이게 IMF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림인데요. 97년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미국이 긴축할 때 이때 1,400원을 넘고 이때가 1,440원입니다. 어제 1,400원대를 살짝 찍은 거고요. 오늘은 1,384원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싸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낮출 수도 없습니다. 물가는 높죠. 민생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3월 말 4월 초에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은 전부 다 원자재 수입국이에요. 근데 최근에 많은 원자재들 옆에 쭉 보시면 가장 많이 오른 게 코코아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5배 올랐습니다. 5배는 올랐어요. 커피도 오르고요.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가공식품이 되는 식용유, 설탕, 된장, 카레, 우유 이런 것까지 딱 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식 물가까지도 또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밥이 4,500원 가고 있고요. 콩국수가 16,000원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상태로 된다는 거죠. 지금 제 뒤에 있는 경제상황판 만든 지가 지금 1년도 더 지났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인가 이 위기를 극복해내자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었는데요. 계속 저희는 살펴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펴갈 겁니다. 지금 경제 전망 뭘 수정해야 되냐면요.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전망이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2.1, 한국은행 2.1, 기획재정부 2.2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얘기하면서 상고하저라고 했어요. 상고하저. 왜냐하면 작년도 하반기부터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기저효과로
올해 하반기는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상고, 지금이 높은 좋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재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맞지 않고 있고 그 밑에 가정이 되는 물가 상승률,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경제 전망을 지금은 수정을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21대건 22대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전환이 있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부터 뭐 연금 개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지금 시급한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총선 때문에 다 뒤로 미룬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정책은 영어로 얘기하면 넥스트였습니다. 다음에 총선 후에 총선 정책도 다 한시 정책이었습니다. 1분기 중, 상반기 중, 5월 말. 이 위기에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겠다. 이걸 정책이라고 첫 번째 환율 올라가는데 이걸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를 운영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 말이지만은 저희들이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물가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인데요. 가계부채 2,000조, 기업부채 2,700조 정도 됩니다. 4,700조가요. 대출금리가 2% 오르면 1년에 얼마입니까? 거의 100조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가계만 따져보게 되면은 가계부채 2,000조로 놓고 대출금리 2% 하면은 얼마입니까? 40조죠. 연간 이자를 이미 40조를 더 지금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누가 소비하겠어요.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46조 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결의해준 예산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안아서 잠겨놨습니다. 그것만 써도 이번 이자 비용에 상당히 영향이 되겠죠. 부동산 문제, PF 문제 뭐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우리가 급히 시급히 챙겨야 할 게 알리, 테무 같은 중국계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 생태계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채가 1,000조 원이나 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납품하던 이런 데들이 지금 하나둘씩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책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ELS 문제 4월 달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관심도 없지만 주가가 올라가기 좀 바랬었는데 여전히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ELS도 어려울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 저희 민주당에서 마련하고 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요. 꼬랑지를 확 내리고 있습니다. 소유 지배구조 문제, 대주주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고서 끝나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5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요.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 21대 끝까지 챙기고 22대도 유지하겠습니다. 세수 결손문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 게 저축은행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 기재위와 정무에서 많이 챙길 거고요. 수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를 빼면은요, 반도체 나머지 부분은 수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수출은 괜찮고 내수는 나쁘다고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좋은 거 사실이에요. 어느 한 방만 좋아지다 보면 하반기 되면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구조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1990년에 버블이 깨지면서 일본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갑자기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이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생각해서 긴축을 3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긴축해서 재정 흑자를 냈습니다. 90년, 91년, 92년. 그래 놓고서 잃어버린 30년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